제가 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점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4월에 마이크론을 분할 매수로 처음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400 몇 달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배가 넘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도 고점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고점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QQQ도 마찬가지고 S&P 500이 신고가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반도체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니냐고요. 오늘은 이 고점이라는 것에 대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방법과 뭘 사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점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일봉으로,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높아 보이고, 아니 5년 전 차트랑 비교해보면 더 높아 보이고, 10년 전 차트랑 비교하면 아주 까마득히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언제 봐도 고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는 왜 보는 걸까요? 차트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 흐름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겁을 먹는지, 어디서 탐욕이 올라오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장기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시장은요, 인간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고점 같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주가는 기다려주지 않고요, 내가 용기를 냈다고 해서 또 올라가 주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그냥 갑니다. 철저하고 냉정하게 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건 뭘까요? 결국 기업의 실적입니다. 주식이 뭔지 본질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주식은요, 기업의 지분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한 조각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영향력이 커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요,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고점이라고 해서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차트상 고점이니 저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방향이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좋은 것은 늘 비싸 보인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 집 괜찮은데? 여기 살아야겠다 하는 곳부터 비싸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고 싶은 차는 비쌉니다. 신기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빅테크들을 한번 봐볼게요. 애플이 아이폰을 내고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도 거품이라는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도 GPU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거품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 하이닉스만 봐도 100만 원일 때 전부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주가가 오를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오히려 저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왜 비쌀까요?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차트 몇 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것의 그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 주식들은요, 맨날 고점입니다. 한 달 전, 6개월 전, 1년 전에도 계속 고점이었고, 3년 전에도 고점이었고, 5년 전에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매번 지금 고점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저점만 쏙쏙쏙 빼서 사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는 거죠. 떨어지면 지금 바닥이 아니야 하면서 안 사고, 오르면 또 고점이라고 안 삽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보여드린 주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요,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든 말든, 전쟁이 터지든 말든, 환율이 흔들리든 말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면요,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 하락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하지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분기마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현재 돈을 가장 잘 벌고 핫한 분야가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가장 잘 벌게 될 분야는 어디냐? AI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뜨고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 생태계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AI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AI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이런 구조적 전환기가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을 단순히 차트가 높아서 고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파도가 좀 높다는 이유로 항구에만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으면 그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성장은 이전 기준으로는 판단해선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점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버블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엔 당연히 AI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버블에 대해서 좀 뜯어보면 버블은 사실 이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시장이 반응을 하면 반드시 버블이란 말이 나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닷컴 기업에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그 버블이 터졌죠. 자, 근데 인터넷이 버블이다 라는 말이 맞았나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마케팅빨로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 사라졌어요. 진짜 돈을 번 회사들은 그 버블을 뚫고 올라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그 시절을 다 거쳐온 기업들이죠. 이 버블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열광하고 돈이 몰리고 관심이 쏠린다는 건 그 산업에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문제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실적도 없이 그냥 테마만 달고 올라갔던 기업들, 매출은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시총을 부풀렸던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버블이 터지면 거품이 싹 빠지겠죠. 반대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벌면요, 결국 버블도 뚫고 올라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버블이냐 아니냐를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버블이 오든 말든 결국 중요한 건 본질이고요. 기업의 본질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을 내고 있느냐, 매출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설령 버블이 와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돈을 잃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버블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을 최대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우량주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죠. 장기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저점을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일단 시장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고점이 무서워서 빠져 있으면 상승장을 통째로 놓치고요. 하락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있으면 반등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몰빵을 하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꾸준히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현 시점에서 반도체 섹터에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투자도 하고 있지만 현금 물량도 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초우량주를 적립식 혹은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사도 분할로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잡히고 하락이 오면 더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리고요, 조금 올랐다 싶으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고요. 다만 장기 물량은 따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성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구조입니다. 전부 팔거나 전부 들고 있거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묵혀두는 방식이 실전에서는 가장 마음이 편하고요, 가장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투자하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방법론적인 것, 멘탈 케어라든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적립식 투자가 너무 쉽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모으기 같은 거 있죠. 토스나 키움증권 같은 그런 증권사들에서 주식 모으기가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정기적으로 우량주를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모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고점이니 저점이니 고민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막상 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단타 치려고 눈물에 똥꼬쇼를 해도 이 주식 모으기만큼의 수익률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모으기라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핫한 섹터인 반도체 ETF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QQQ 같은 나스닥 대표 ETF를 모아가도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ETF 중에는 QQQ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P 500은 좀 너무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 QQQ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젊다 라고 하면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인 QLD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추정은요, 적립식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은 제 블로그나 이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